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입니다. 자, 청소년 조직은 궁극적으로 사회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뭘 해야 되냐면 이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할 사명,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조직 자체를 이 조직 자체 유지시키는 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을 연결해주고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상관의 이런 활발한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래서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점진적 관리 통해서 조직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연결해주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도자 아래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과 이건 활동이다 라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기획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청소년 단체 및 기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국가가 최적의 수단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이론 교육과 여러 가지 어떤 교양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거의 한 집안의 형제들이 6남매, 많은데 8남매, 9남매, 최소한 5남매, 4남매, 이렇게까지는 거의 우리도 보면 형제들 보면 거의 6남매가 거의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요? 자녀 1명, 2명 낳으면 많이 낳는 거고, 3명까지 낳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두 자녀가 이제는 다자녀가 됐잖아요. 먼저는 세 자녀를 낳아야지만 대학에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녀를 하도 안 낳다 보니까 2명이 이제 다자녀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양, 지금도 체육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교양하고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과학 이런 쪽에만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배워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개인주의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실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에게 아주 다양한 이런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져. 그죠? 그리고 기획하는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은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사회와 청소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와 처리할 서류가 많아져서 노력과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필요 이상 투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에 뭘 기해야 되느냐면 이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잠재적으로 더욱 영향력 있는 대안을 탐색을 회피하게 되고 새로운 대안들을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건데,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설계된 프로그램은
효과성, 이 효과성을 높여야 되겠죠. 효과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효과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갈등을 감소시키며, 그 다음에 조직 체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효율성이 떨어지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무엇을 기대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간이 뭐 투여된다든지 노력이 많이 투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중성을 가지 않으면 이런 어떤 대안의 새로운 대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은 왜 있느냐? 자, 프로그램 설계하고 평가하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작성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자, 이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대한 조직의 책임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계획을 작성을 통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과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성취하려는 목적은 구체적인 서비스나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어디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 또는 지도가 완성돼서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나 지도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다섯 번째는 개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나 어떤 그런 지역적인 지역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는 물론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해결이나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입장에서 프로그램 기획은 사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필요성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의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 필요성. 프로그램 필요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책임성은 기획에 의해서 작성된 여러 가지 어떤 준비된 청소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책임성은 목적 달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수단과 목적을 밝히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어떤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중요한 자원이 요청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감소된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계획 안에 포함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기에서는 줄어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어떤 그런 그 부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조건은 목표 치환에 이르게 되고 결국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의 조건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발전이나 아니라는 생각으로 권력지역적 행정가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계획 안에 포함이 되고 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장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계획안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장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지도자의 역량 강화. 자, 프로그램 기획이나 계획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참여, 청소년 지도자의 참여에 있어서는 결국 청소년 지도자들로 하여금 청소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이 지식과 기술을 획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아가서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측면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참여 의식이 함양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기가 진작이 되죠. 왜?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 의식이 함되고 사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진작이 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증대된다. 책임감이 증대된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함께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청소년들이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법. 이것을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욕구 조사도 하고 수요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정 부담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는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담당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가 참여하게 되면 참여 의식이 함량이 되고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 책임감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구되는 이 기술과 기법이 어떤 면에서는 개발이 될 때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기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의사결정력 및 합리성이 증진될 수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은 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기술을 여기는 도입함으로써 뭘 가져오야 되느냐? 여기는 합리성을 증진하게 된다. 합리성을 증진하게 된다. 그래서 기획은 가능성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돼요? 정치적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기획은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잠재적 결과에 관해서 의사결정자들을 깨우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효율성과 및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은 설정된 이 목표를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효율성을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목적을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목적을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제한 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한적인 그런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 이 기획 과정에서 청소년 기관 및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적, 물리적, 그 다음에 문화적 성격, 이런 것들의 요인과 발생하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이런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적, 물리적, 문화적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제한적인 이러한 요인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의 제한 요인인데, 이 제한 요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 환경적 제한 요인과 기관적 제한 요인, 기획 과정에서 제한 요인이 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은 기관이나 조직체의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의 제한 요인은 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 물리적, 문화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기획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인.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환경적 제한 요인에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잠재적 참여의 낮은 어떤 가치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 제공자들 사이 어떤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사이 어떤 경쟁이라든지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태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환경적 제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의 제한 요인은 어떤 것이냐면, 기관의 목적이나 철학, 이념, 구조동,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이 있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내부의 인식 부족이나 재원 자원의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수행에 의한 부적절한 시설,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허비적인 시각, 제공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기관 내의 어떤 정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획 과정에서 제한 요인은 어떤 것이냐? 프로그램 기획자의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다든지 시간성이 제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투자된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유형 및 과정이다. 청소년의 기획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유형. 자, 청소년의 기획 유형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의 기획 유형에는 첫 번째 이제 욕구 기획, 욕구 중심 기획이 있다. 욕구 중심.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욕구를 사전에 측정하고 조사해서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욕구 중심 기획이다. 자, 욕구 중심 기획. 그래서 이러한 욕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겉으로 나타난 욕구는 찾아내기 쉬우나 좀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찾기가 쉬워요. 근데 좀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갈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보면 찾아낼 수 있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들은 조화 있게 프로그램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 중심은 사전에 측정하고 조사해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보면 욕구조사라잖아요. 요구조사.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문제 해결 중심 기획이다. 문제 해결 중심. 대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방법은 자, 문제를 의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대상 집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 집단 중에서도 어느 한 집단이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데 자, 실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진 집단인데 정작 그 집단은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문제를 가진 집단인데 집단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병마를 가지고 있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있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자, 별 문제가 없는 집단이 오히려 문제 의식이 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시적으로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자, 어느 지역 집단에는 여러 사람들이 바람직한 못한 현상이라고 의식하는 문제가 보통 있게 마련이죠. 근데 자, 이때 문제 해결 중심 기획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부터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문제 해결 중심 기획은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욕구의 관점에서 보아질 수 있는데 자, 문제가 있기에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욕구를 느끼기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의식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느낄 만큼 어떤 동기가 없다면 그러한 무의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어로 보면 우리 사람들에서 상담 심리를 할 때 보면 실적으로 보면 성격이 어떤 쾌하고 문제가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 그럼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문제가 있어야지만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있어야지만 또 문제가 이제 의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자, 다음에는 자, 자원 활용 중심의 기획이다. 자원 활용. 자, 관련 지역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여기에는 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계획을. 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역이나 조직 및 기관의 자원 조사를 해야 하는데 관련 집단의 욕구나 문제도 여기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여기획입니다. 참여기획. 자,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 사람 모두가 함께 기획에 참여하는 여기는 방법이다. 자, 집단이 너무 크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방법은 자,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주장과 자유에 못지않게 책임과 의무가 짙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관련 집단의 어떤 요구와 문제 그리고 자원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유형이라기보다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다 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의 유형에는 욕구 중심 기획, 문제 해결 중심 기획, 자원 활동 활용 중심 기획, 그다음에 참여 기획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기획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그 네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중간 곳에는 뭐 나올 수도 있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네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기획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는 자, 기획의 과정에는 청소년의 현재 위치, 가용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이들 대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자, 과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발상하고 구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득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어떤 기획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의 의사결정 단계는 우리가 4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4단계는 어떤 그런 4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4단계는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제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욕구 확인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기획서의 어떤 기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죠. 기획서를 살펴보면 현황 분석과 문제를 축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느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 기획서의 기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성 및 기획자의 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시대에서는 기획이라는 것은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경쟁자보다 한 번 앞서서 확보하고 이를 가치 있는 결과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아까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는 이런 어떤 문제 욕구 확인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서의 기본 요소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자면 여기에는 기획 과정은 자 스키드모어의 어떤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자 문제의 정의 및 욕구의 확인 단계다. 이런 문제의 확인 단계는 욕구의 확인 단계. 이런 것들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는데 자 문제의 정의는 자 전체 의사결정 과정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의 욕구를 확인하는 목적은 뭐냐면 합리적인 그리고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활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청소년의 욕구가 불만족에 기인한 것일 때 바람직한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에 나타난 격차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정보 확보 단계다. 정보 확보 단계. 그래서 자 조직이나 또는 기관 내에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 단계, 조직을 조사 활동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 이 단계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결정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현재 상태와 목표에 대한 어떤 자료 그리고 유사한 타 조직에 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기록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 수립과 평가가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련 정보를 이제 수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집한 정보들은 자 의사 결정상의 수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안의 행동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조직이나 또는 특정 사업의 목표에 근거를 두고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해결 대안의 어떤 개발 및 평가 단계다. 그래서 자, 해결 대안의 어떤 그런 개발과 평가 단계에서는 목표라든지 어떤 잠정적 그리고 현실적 제약상을 고려해서 대안을 영역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대안에 대한
객관적, 여기에서는 이제 객관적 분석이 이 객관적 분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정한 기준을 활용해서 각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 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선 대안적 행동 방침을 이제 수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대안의 어떤 상대적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 행동 방침을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리고 자, 실용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까지도 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대안의 실행 단계다. 실행 단계. 자, 지금까지 각 단계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하는 단계를 통해서, 자, 이 단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배분하고 자원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 해결에 필요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대안의 실행과 선택에 어떤 최선의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류 단계다. 그 다음에 환류 단계는, 자, 프로그램의 기획의 이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색하고 평가 단계로 이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서 첫째는, 자, 투입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된 수단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적절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기획 과정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자, 이제 기획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쭉 해서 이제 어떤 기획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제약 요건이 이제 따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요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형태도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생각해야 되죠. 어떤 목적? 현황 파악에서 목적을 대고, 그 다음에 개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이것을 개념화해야 되고, 개념화하게 되는 이제 최종 형태의 표현을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이제 개념화해야 되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를 수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요것이 되면 이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적합성을 확인하고 실적의 이러한 계획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이루어져 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전제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목적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획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안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제 이념력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다. 이념력인 능력이다.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념력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수집 능력이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좋은 어떤 것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력이다. 창조력.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상력이다. 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실현력.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프로그램의 기획 안에 이제 실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획의 실제 과정을 통해 보면, 자, 1단계는 이제 발상 단계다. 발상 단계. 자, 1단계 발상 단계는 이제 어떤 게서 보냐면 이제 과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떤 과제를 할 것이냐, 과제를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테마를 파악해야 되고, 현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상법인데 어떤 발상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발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비판하지 않는 이 회의 기법이죠. 회의 기법. 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고, 자, 랜덤 메모리법. 랜덤 메모리법에는 랜덤이 뭐예요? 랜덤은 무작위잖아요. 임의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법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법. 이 체크리스트법은 실적으로 보면 자, 평가 대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세부 어떤 목록을 사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에요. 체크리스트 방법, 위험성을 체크를 해서 이런 어떤 발상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발상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서는 attention. 자, 청소년들에게 주목을 받는 아이템인가?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attention. 청소년들에게 주목을 받는 아이템인가?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interest.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여기는 흥미를 줄 것이냐? 여기는 주목을 여기 받는 것인가? 흥미를 끄는 요소가 있는 것인가? 여기 그래서 타이밍이라 이제 타이밍. 응? 타이밍이 맞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는 디자이너.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디자인이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불러일으키는가? 응? 네 번째는 메모리. 이건 어떤 기억이잖아. 기억. 청소년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액션. 행동이잖아. 행동. 청소년의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기다는 컨빅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이제 2단계는 이제 분석 단계다. 발상하고 분석 단계는 이 콘셉트를 정하고 기획을 착안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현상을 분석하는 이러한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수집 정보와 조사 정보를 하고 분류를 하고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접목하고 정리를 하고 수집, 조사, 정리하고 분석하고 현상 파악을 하는 것이다. 현상 파악하는 것이다. 콘셉트를 하고 콘셉트를 정하고 분류하고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접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상 파악을 하는 단계다. 3단계는 이제 구상 단계다.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제 구상하는 단계. 그 다음에 아이디어. 자, 아이디어 전부를 이제 내놓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서열화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가 내놓잖아요. 이거를 서열화해야 되잖아요. 서열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 구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서열화하고 구조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열화는 유용한 아이디어,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유용한 아이디어 순으로 이제 서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인 관계로 이제 여기는 관계로 조립하는 거죠. 조립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4단계는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서는 4단계는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 그래서 실행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기획안을 실행하고 PR하고 프레젠테이션 실시하고 실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여기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스케줄, 진행 실행 예정을 쓰고 스태프, 인원을 채용하고 예산, 비용 수용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요 4단계 실행 단계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 다음에는 이제 기획서를 작성한다. 자, 기획서는 사실 어떤 표지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목차만 딱 보면 그 기획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냐는 이 뼈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상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테마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콘셉트를 수립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자, 기획의 구조와 내용을 만든다. 그 다음에 기획을 전개한다. 실행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기획서 작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안의 이제 어떤 기본 구성도인데 이런 구성도는 기획을 도입할 때는 표지와 머릿말 차례, 개요는 콘셉트를 지도하고 의도는 배경,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콘셉트가 이루어지고 자, 기획의 구성은 자, 구체적인 전체 방향,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대체 방안 리스트, 실행 계획은 스케줄, 예산, 스태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기획안의 기본 구성도가 이루어져 오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서 작성 시 이제 유의사항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럼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자, 작성 목적과 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 기한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사는 어떻게 돼요? 폭넓게 하고 정보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되 기존의 보고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죠. 비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작성 지화명을 수록하고, 표제는 구체적이고도 알기 쉽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기술하고 감정을 이제 접목해야 되고, 자기 의견 또는 향후 계획을 첨부해야 되고, 대비사항은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대비 문건 관리할 때 반드시 표시하잖아요. 불필요한 도형이나 자료는 가감히 생략하고, 분량이 많을 때는 어떻게 돼? 페이지를 넣는다. 자, 보고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잊지 않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된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그 색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문체 중요하죠. 통일되고 읽기 쉽고 보기 쉬운 서체를 사용해야 되고, 숫자는 아무리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 숫자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형용사 수식어는 쓰지 않고 항목별로 기술하고, 줄 맞추며 띄어쓰기는 기본요교, 결론부터 써간다. 중요한 사실부터 시작하고, 수십 쪽의 글보다 하나의 어떤 그래프나 도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보다는 도표를 하나 딱 이거를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용어나 외래어는 가급적 피하고, 전례가 있는 안건은 참고로 첨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획서의 기본 구성은 정확성과 논리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결하고 오타가 없어야 되고, 기재료가 없다. 그 다음에 논리성은 주어 수어가 명백하고 문장에 모순이 없다. 구체성은 추상적인 표현이 없다.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 용어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은 사실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데이터 인용이 정확하다. 논리성은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각 부분의 연결성이 모순이 없다. 그 다음에 구체성은 내용의 세부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실행 계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3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한다 그럴 때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도입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또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